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존의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를 조금 개선해서 그 예제를 제이슨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코드가 바뀌면 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자, PHP에서는 어떠한 객체 또는 배열을 제이슨화 시킬 때 사용하는 PHP 쪽의 API는 바로 JSON_encodera는 것이 있습니다. 즉, encode는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encode죠. 그럼 그 데이터 형식을 다시 예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decode라고 하죠. 즉, PHP는 JSON encode와 JSON decode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마다 JSON화 시키고 그리고 JSON화 관련된 여러가지 API들이 있는데요. 그건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자, 제가 다 설명드릴 순 없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콤마 같은 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배열이 JSON으로 변형돼서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time.php 이렇게 실행을 시키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JSON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는 쪽에서는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response text라는 저 프로퍼티에 담겨있는 값은 이제 자, 이것이죠. 이것을 자바스크립트의 배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스플릿는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TZS는 _TZS JSON.parse라고 하는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TZS는 이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까 그 예제인데요. 코드를 조금 수정한 예제입니다. execute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서울, 아메리카, 뉴욕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이 문자열을 쪼개는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JSON으로 파싱을 해서 JSON 데이터를 해석해서 그것을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을 TZS라는 변수에 담아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얘도 문자를 주고받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의 형식도 그냥 JSON parse만 하면 PHP의 데이터 형식이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형식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JSON은 모든 언어의 데이터 타입을 다 지원하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JSON이 지원하는 데이터 형식은 자, 우리 수업에서 제 처음에 초입에 JSON 링크를 제가 걸어놓은 거 보이시죠? 저 링크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JSON의 문법적인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JSON이 제공하는 문법은 자, 우선 오브젝트 형식이 있고요. 객체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편은 이렇게 생긴 부분으로는 직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로 갈 수도 있고 1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위로 갔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뒤로는 갈 수 없고요. 그럼 앞으로 가면 중괄호가 된다는 것이죠. 즉 중괄호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중괄호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중괄호 안에 어떠한 값이 필요하다면 보시는 것처럼 값의 이름은 문자열이고 값의 이름을 썼다면 반드시 콜론을 써야 되고 그리고 value가 오는데 valu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괄호가 닫히죠. 만약에 값이 여러 개가 있다면 다시 들어가면서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string 콜론 그리고 value 닫히거나 다시 콤마가 된다 라는 이런 재미있는 형식의 어떤 기호죠. 문법을 설명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자, 배열은 이렇다는 거예요. 즉, 객체와 배열을 지원하고요. 그 객체와 배열에 들어갈 수 있는 value는 자, 여기 있는 이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즉, 문자, 숫자, 객체, 배열 또는 true, false와 같은 불린 그리고 널까지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undefined나 nan과 같은 것들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언어에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 오브젝트와 어레이가 아닌 것들은 역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JSON이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 타입은 일단 자바스크립트만 놓고 봤을 때도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 JSON은 요만큼의 데이터 타입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JSON은 똑같은 데이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예. 그리고 이 문서의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 JSON과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링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마다 최근에는 JSON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고 여전히 지원하지 않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에 맞는 JSON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처음부터 JSON.pass, JSON.stringify라고 하는 그런 API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제공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또 JSON이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JSON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JSON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까지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JSON이 없었던 시절에 프로그래밍을 했던 입장에서는 JSON이 기가 막히게 편리한 도구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신박한 JSON이 갖고 있는 그 아주 대단히 편리한 특성으로 인해서 원래 JSON 이전에 JSON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XML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XML은 그냥 HTML 태그 같은 거예요. HTML 태그 같은 건데 JSON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만을 표시하지 데이터의 타입, 프로그래밍에서의 데이터의 타입, 배열이나 객체와 같은 것들은 전혀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황한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의 크기가 엄청 커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형식이 바로 JSON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JSON이 XML을 이겼다고 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XML을 언급하진 않고 JSON만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SON에 대한 수업을 마칠게요.